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지난 강 때 제가 쭉 강의하다가 교재 내용 중에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재계산 건너뛰었죠. 여러분도 일단은 그 부분은 건너뛰세요. 왜냐하면 재보험 사업자 자료 NH 업무 방법서로 우리가 시험 보던 시절에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농금원 이론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24년도 앞두고 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 내용이 빠졌어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농금원 이론서라서 교재에는 그대로 실어놨는데 만약에 24년 3월, 4월에 10회 대비 농금원 이론서 나왔는데 그때도 그 내용이 여전히 실려있지 않다면 그냥 이것은 이제 제외되는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빼버릴 거예요. 교재에서도, 24년 교재에서도. 만약에 실려져 있으면 그때 제가 보충 강의로 해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할 거 많으신데 일단은 그거 건너뛰세요. 자, 이번 강 적종 1과목 평년 착과량,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인수 관련 수확량 우리 생기초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요. 인수 제한 목적물 그리고 평년 착과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부터 나오네요. 농금원 이론서에는 표준 수확량 상당히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품목마다 다 계산식이 실려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였는데 지금은 뭐 다시 그 식이 실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정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년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수령, 지역, 경작, 형태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1주당. 지금 여기에는 적종 표준 수확량의 정의에는 품수지경이 써 있어요. 근데 사실 다 다르죠? 종합과수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지역, 그다음에 수령, 재식 밀도, 그다음에 과수원 조건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이해 자체를 하시기에 그 과수원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주당 산출돼 있는 기관에서 산출한 우리 생기초 내용 기관에서 산출한 거에 그 과수원의 이런 조건들을 적용해서 그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을 만드는구나. 사실 종합과수의 지역 수령 재식밀도 과수원 조건도요. 종합과수 전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거 밤에 해당하는 거예요. 밤.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또 이런 거를 다 알지 다 파악하지 못하신 출제위원분들께서 다음은 적과전 종합위원부장의 표준 수확량의 정의이다. 종합위원 수학감소부장 표준 수확량의 정의이다. 괄호를 채우세요 하면 뭐 써야죠. 뭐 그쵸? 품수지경, 적종, 그다음에 지수제과, 종합과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또 어떻게 될지 보시고요. 표준 수확량 산출식 적종이에요. 적종. 별거 없죠.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 나무수를 곱하고 뭐 10kg이다. 그럼 곱하기 10kg, 10kg 주당 곱하기 10주, 10주. 합산. 별거 없어요. 네.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다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사실 표준 수확량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다시 공식이 실리지 않는 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도 표는 한번 보자고요. 자, 배 품목이네요. 배인데 밀식재배예요. 지금 밀식재배. 밀식재배일 경우에는 1, 2, 3 그룹 기타는 뭐냐면 품종이에요. 비슷한 품종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거. 네. 그러면 1품종, 2품종, 3품종, 기타 품종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1품종 밀식재배 3년생 수령의 경우에는 주당 또 10아르당 이 정도가 표준이래요. 표준. 이렇구나. 네. 실제 저기예요. 기관에 산출해 놓은. 자, 지금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아까 표준 수확량 그 공식에서는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라 했지만 사실상은 품종, 재배 방식, 수령, 품재수, 적종, 품재수, 종합가수는 품수, 품종 수령 이 다 녹아있는 표준 수확량이더라. 네. 하지만 우리에겐 뭐다?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자, 그런데 이 표준 수확량이요. 적종에서는 그 도구의 쓰임이 조금 색달라요. 색달라요. 자, 평년 착과량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기초 평년 수확량 내용 한번 복습해보고 들어갈게요. 공식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더라 하시면 곤란해요. 생기초 내용 다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7, 80%는 하시고 오셔야 돼요. A 괄호를 이렇게 할게요.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거 아니던데? 같은 식이다. 해쳐 모여하면 같은 식이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보정이 들어가죠? 곱하기 b분의 c. 이거 없으면 복분자하고 OD,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모지수 산출식이에요. 제가 이 식이 조금 더 그 의미에 충실한 식이다. 네. A가 뭐죠? A. 보험에 가입했던 해라면 수확량이 있을 것이다. 수확량. 가입했던 해들,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과거 수확량이라고 하자. 수확량. 우리 사고가 발생하면 수확량 조사하잖아요. 조사 수확량이 산출될 거예요. 조사. 언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럼 조사 수확량이 이퀄 그 해, 예를 들어 2020년이라고 한다면 2020년의 조사 수확량이 이퀄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인가요? 아니다. 기억나시죠? 평년에 50%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래서 그 중에 큰 값을 그 해의 과거 수확량 스몰 a 값으로 한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안 했다면 사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사 수확량을 우린 사고가 발생 안 했으니까 조사 수확량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표준과 그 해의 평년에 큰 값에 110%를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하자. 과거 5년 중에 만약에 3번을 가입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이렇게 3개의 과거 수확량이 있을 것이고 나누기 3 평균하면 그게 이퀄 A 값이더라. 자, 그럼 B 값은 뭐죠? B 값. 보험에 가입했던 해라면 표준 수확량이 있을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해라면 당연히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은 있어요. 가입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의 기준? 평년 수확량. 적종의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기 위해선 표준 수확량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입했던 해라면 반드시 있죠. 과거 5년 중에 가입했던 해들의 것이니까 이 친구 역시 과거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가입했던 해, 예를 들어 2018년부터 뭐 퐁당퐁당 했어요. 가입했고 안 했고 가입했고 안 했고 3번의 그 해들의 표준 수확량이 있겠죠? 나누기 3, 즉 A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이고 평균값, B는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내용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A를 어디에 적용했죠? A를 5년 중에 지금 3번 가입했죠. 가입했던 해. 5년 중에 가입했던 해는 이렇게 수확량 데이터가 있잖아요. 원래는 얘예요, 얘. 그런데 평년이 50보다 작으면 평년이 50으로 하자. 한도, 일종의 한도죠. 사고가 발생 안 했으면 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중에 큰 값의 110%를 그 해의 수확량으로 하자. 그걸 가입했던 해에 적용하자. 자, 그러면 미가입한 해는 2년이겠네요. 5년 중에 2년. 1 빼기 5분의 3. 자, 그럼 미가입한 해에는 없으니까 데이터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을 적용하자. 이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이거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예전에는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18년, 19년, 20년, 21, 22년이 있다면 맞죠? 5개. 가입했고 안 했고 가입했고 안 했고 가입했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가입했다 쳐요. 그럼 현재의 빚값은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들의 평균값이에요. 그걸 가입하지 않은 해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걸 쓰자. 이걸 쓰자. 표준 수확량으로 쓰자. 근데 원래는 가입하지 않은 해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아, 가입하지 않은 해에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을 쓰자. 이거였어요. 사실 그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꽤 오래 전에 변경됐어요. 가입하지 않은 해가 아니라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을 가입하지 않은 해에 적용하자. 이렇게 변경됐어요. 자, 이 내용은 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가입하지 않은 해 있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해. 평년 착과량이든 평년 수확량이든 문제를 푸실 때 가입하지 않은 해가 있으면 그냥 쭉 삭제. 왜요? 아니, 가입한 해의 데이터. 그쵸? 이것도 가입한 해의 것을 가입하지 않은 해에 적용. 그럼 가입하지 않은 해는 아무것도 쓸 일이 없어요. 가입하지 않은 해는 평년 수확량 착과량도 없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무조건 찍 긋고 시작. 이게 뭐 옳고 그른 해 우리는 필요 없어요. 가입하지 않은 해 찍 긋고 시작. 됐죠? 그게 중요한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여기 곱하기 B분의 C는 뭐죠? 이 B값이 이 B값 그대로예요. 그대로.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죠. 얘는 가입년도, 예를 들어 2023년도에 가입한 다음 23년도에 표준 수확량. 이건 뭐 지금 표준 수확량 공식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제시가 돼야죠. 당연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보정한다? 표준 수확량들로. 올해 표준 수확량하고 과거 평균값하고 표준 수확량으로. 왜 보정할까요? 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뭐 크고 작은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 제가 계속 품종, 재배 방식, 수령, 종합가수는 여기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바뀌잖아요? 뭐라도 계속 바뀐다면 뭐가 바뀔까요? 수령이 바뀌고 재배 방식이 바뀌고 품종이 바뀐다면 그 과수원의 수확량이 바뀌겠죠. 표준 수확량도 바뀌겠죠. 그럼 그에 의해 산출되는 이 결과값인 평년 수확량도 바뀌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과수원이 이걸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렇다면 그 과수원의 수치는 이전 연도하고 갑자기 확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엔 좀 불안정하니까 이 과수원의 과거 평균값 표준 수확량에 그리고 올해의 표준 수확량으로 한번 보정해 주자. 작은 관점이에요. 큰 관점에서 본다면 농가하고 재보험 사업자하고 1대1이 아니라 수십만의 농가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농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왜 사고 났을 때 그 해의 조사 수확량을 그대로 반영 안 하고 평년의 50%로 한도를 둘까?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출된 이 결과값을 그해 표준 수확량의 130% 한도로 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 이래서 보정하는구나. 자, 이게 평년 수확량이었어요. 평년 수확량.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110%뭐 이런 최종 값의 130%를 한도로 둔다. 뭐 이런 거는 변경되기도 해요. 변경되어 왔고 150이었다가 130이었다가 이건 그때 아 저건 뭐 불변의 값은 아니구나 정도로. 네. 자, 그럼 평년 착과량으로 돌아올게요. 적종이니까 이제. 자, 정의 및 용도야 뭐 이미 다 끝났죠. 네, 생기초에서 끝났죠. 가입 수확량의 산정 같은 말로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 즉 착과 감소량 산정을 위한 기준 평착 대비 적과 후 착과량 요 차이가 착과 감소량이더라.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최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있더라. 3-123이 있더라. 네. 자, 평착 산출 방법 한번 볼게요. 최근 5개년에 다른 표현으로는 과거 5년이죠. 뭐 과거 5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과거는 5년이에요. 뭐 불필요한 얘기지만 가축 같은 경우는 3년을 봐요. 최근 5개년에 과거 5년에 적과 착과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산정된다. 이게 평년 수확량이라면 최근 5개년의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 근데 제가 실제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문제를 보시면 하나가 더 있더라. 그게 뭐예요? 평년 착과량. 그 해의 적과 착과량, 그 해의 표준 수확량, 그 해의 평년 착과량. 그게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이라면 그 해의 수확량, 과거 수확량이 있죠. 표준 수확량, 그리고 평년 수확량.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가 다 필요합니다. 자, 신규 가입 과수원,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해당 연도 표준 수확량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한다. 아, 그렇구나. 자, 졸지 마시고 무슨 의미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될까? 여러분 막 보험금 문제 다 푸셨어요.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 지급 한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똑같아요. 한도 똑같아요. 자, 가입금액이 없네요. 가입금액 구해야지 뭐. 가입 수확량이 없네요. 평년 착과량이 100%지 뭐. 평착이 없네요.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용된다고요. 그때. 네. 됐습니다. 신규 가입 과수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적과전 손해율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보장 수준이 50%일 것이고 자기부담 비율 10, 15% 조건도 안 될 것이고 신규 가입 과수원이면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에 적용되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0이겠죠. 0. 그쵸? 산출식 볼게요. 아까 쓴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다 똑같아요. 이거 해초 모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초 모여하면 똑같이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똑같잖아요. 자, 얘를 보정해 주는데 뭘로 보정해 준다? 곱하기 D분의 C네요. D분의 C. 아까 평년 수확량은 이 B 값이 그대로 왔는데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생기초 때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깊게 안 들어갔었어요. 네.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되겠죠. 자, A 값 하나씩 봅시다. 우린 얘네만 구해서 공식에 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A 값. 최근 5개년, 즉 과거 5년간의 적과 착과량의 평균값. 과거 적과 착과량 평균. 여러분, 평년 수확량의 A값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용어 차이, 적과 착과량, 거기는 과거 수확량? 물론 용어 차이도 있지만요. 그거 말고. 대답하고 계시죠? 네. 평년 수확량의 A값은 아까 유사고니, 무사고니, 조사 수확량이니, 평년에 50이니, 표준이니, 평년이니, 여기 뭐 110%니,
이거의 다 큰 값이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평년 착과량, 적과 착과량, A값, 과거 적과 착과량의 평균값은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사고랑 관계없이 의무조사하잖아요. 무조건 조사하잖아요. 유사고 무사고 뭐 없어요. 이런 거. 한도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자, 일단 차이점은 유사고 무사고 뭐 이런 거 없더라. 그러니까 표준의 뭐 평년의 110% 이런 것도 없더라. 네. 차이점. 한도는 없었다가 생겼어요. 9회 시험부터 생겼어요. 이렇게 하라네요. 이렇게. 연도별 적과 착과량을 인정하래요. 즉 2018년, 19년, 20, 21, 22, 지금 23년도에 가입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려 하는 거예요. 자, 가입했던 해, 뭐 미가입, 가입해볼까요? 5년 중에 4번 가입했어요. 가입했던 해라면 무조건 적과 착과량은 1000이든 만이든 있게 돼 있어요. 의무조사하니까. 가입하지 않은 해라면 없겠죠. 그쵸? 우리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친절하게 미가입 안 써 있어도 종합과수 또는 논작물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은 이 표에 제가 아까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표 필요한 거. 평년 수확량,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그 해의 수확량 그냥 과거 수확량 말고 수확량이라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평년이 있으면 가입하네. 평년이 없으면 가입하지 않으네.